자, 32번째 개념, 회전체입니다. 자, 회전체라는 것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합니다.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이것을 회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직선을 축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한 직선을 축으로 사용하는데 이 축이 바로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 그리고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는 모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전을 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그래서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회전축이 있고요. 자,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 봅시다. 요렇게 1회전 시킬게요. 1회전 시키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만드는 도형이 회전체입니다. 자, 돌아가서 만들어질 때 이거 그리는 방법. 자, 옆에다가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세요. 대칭되게 그리신 다음에 멀리 떨어진 점들을 원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니까 원뿔이 됐다, 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이때 요 축이 회전축, 그리고 옆면을 만드는 여기가 모선입니다. 여기가 모선, 그리고 얘가 옆면, 밑에 있는 원이 밑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뿔대는요. 원뿔대는 원뿔에서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뿔이 아닌 부분, 뿔인 부분은 버리고 뿔이 아닌 부분입니다. 이게 원뿔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원뿔대는 밑면이 두 개 있습니다. 밑면이 작은 쪽, 큰 쪽 해가지고 밑면은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얘기하고요. 밑면이 아닌 것을 옆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회전체의 종류가 있어요. 회전체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원기둥. 원기둥은 자, 겨냥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게 겨냥되고 이걸 펼친 게 전개도입니다. 이거 펼친 게 전개도. 자, 얘는 여기 반쪽만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 반쪽 그리시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회전시키는 평면 도형은 직사각형이고요. 원뿔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이 맞닿아져 있는 변으로 이 축으로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돌리면요 원뿔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이 만들고 대칭되게 그리고 돌리면은 팽이처럼 생긴 애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직각이 여기 회전축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뿔대는 이렇게 두 각이 90도인 두 각이 90도고 얘가 회전축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그리고 구는 이렇게 반원을 회전시키면은 구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보시면은요. 회전체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기역 사각뿔대. 이거 다면체죠. 다면체. 이거는 다면체. 그 다음에 원뿔대 회전체. 직육면체. 이것도 아니고요. 구회전체 맞고요. 삼각뿔 아니고 원기둥 맞고요.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회전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유제 1-1번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은 딱 봐도 3번이죠. 그죠? 1번은요. 요거 회전시킨 겁니다. 요렇게 원을 회전시키면은 도너츠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4분원이라고 그래요. 4분원. 원을 4개로 쪼갠 것 중에 한 부분. 요거 회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그릴게요. 그냥 요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렇게 생긴 애를 회전시킨 거죠. 요렇게 생긴 애를 1회전 시키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볼게요. 다음 중 회전축을 갖는 입체 도형이 아닌 것은 오각기둥 아니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 아니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3번째 개념이에요. 회전체의 성질. 자, 한글 조금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여기 지금 잘린 거 다 보이나요? 잘린 거 보면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항상 원이 됩니다.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자르는 건데, 요거 볼 때는 여기 보여지는 요 모양을 그대로 정면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건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 사다리꼴,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 원,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회전축, 요 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럴 때 생기는 단면들은 모두 다 합동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평면으로 사선으로 잘라도, 사선으로 자르면은 요러한 모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파란색하고 똑같이 겹칩니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의 특성이 조금 나와 있는데,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항상 원입니다. 어떻게 자르든지 그 단면, 잘린 면은 항상 원이 나오고요.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가장 크다, 이러한 성질이 조금 나와 있네요. 자,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제 2번 볼게요.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구는 정면에서 바라보면 원이 되는 거 맞고요. 반구는 정면에서 바라보면 반원이 되는 거죠. 원뿔은 정삼각형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옆에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뿔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원뿔대는 사다리꼴, 원뿔대는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사다리꼴. 그 다음에 원기둥은 이렇게 생긴 애죠.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인 것은 9,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2-2번입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인 거니까 가로로 그냥 절반 쑥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기는 단면이 항상 합동. 자, 얘는 이렇게 자르면 원이 생겨요. 다 원입니다. 다 원인데 이 원은 작고 이 원은 크니까 합동이라고 얘기 못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데 도너츠가 점점 커지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얘는 요렇게 생기는 게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더 크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도 이렇게 자를수록 원이 점점 커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얘도 이렇게 자르면 원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러한 형태. 따라서 항상 단면이 합동인 것은 원기둥, 쭉 올라가는 형태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34번째 회전체의 전개도입니다. 지금 배운 우리 원기둥, 원뿔대를 잘라서 펼쳐봤어요. 요거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구는요, 전개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자, 원기둥을 펼쳤어요. 잘라가지고 전개도로 펼치니까 옆면이 직사각형의 모양이네요.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원뿔은 펼치면은 삼각형이 될 줄 알았는데 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이 됐죠. 부채꼴. 그 다음에 원뿔대도 마찬가지예요. 원뿔대가 원래 이렇게 생긴 원뿔에서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잘려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러한 큰 부채꼴에서 잘려져 나간 부채꼴을 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요 길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길이는 당연히 요 원의 둘레랑 똑같아야 됩니다. 원의 둘레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둘레 2파이r과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부채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길이가 같은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거 길이가 같아요. 다 2파이r. 2파이r. 그 다음에 자, 요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 큰 밑면의 둘레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부채꼴 쪽의 요 호의 길이는 요 작은 밑면하고 둘레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 길이가 같고 파란색 길이가 같다. 요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건널비 구하고 부피 건널비 구할 때 요거 많이 사용될 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원기둥의 전기도에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 빨간색 부분 얘기한 거고요. 원뿔의 전기도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 이 빨간색 부분이 같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회전체와 그 전개도이다.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A, 요거 밑면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A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모선이죠. 얘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B는 9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A, 요거 모선입니다. 모선이라서 요거 10입니다. 10. A는 10이 되고요.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에요.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요 6cm. B는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봅니다.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자, 요 반지름의 길이,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R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요 원의 둘레랑 요 직사각형의 가로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2파이r이 10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니까 R은 5. 따라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5cm. 요렇게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2번. 오른쪽 그림의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자, 전개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2, 이렇게 밑면, 여기 반지름이 4. 그러면은요, 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요 원 둘레, 밑면의 둘레와 같다 했으니까 여기는 2파이r에서 8파이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중심각의 크기 얘입니다. 자,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죠? 부채꼴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지금 8파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요거 1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해서 x를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양변을 8파이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제 3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나눠주면은 120. 다시 써보면 1은 120분의 x다. 여기까지 약분이 된 거고요. 따라서 x는 120.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부채꼴, 그 다음에 원, 둘레, 호의 길이, 넓이 이러한 것들 계속 씁니다. 계속 쓰니까 그거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자, 요거 그리는 방법 옆에다 똑같이 대칭되게 그립니다.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시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원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생긴 애 찾으시면 되죠. 얘가 2번 되겠네요. 2번. 그죠?
이렇게 해서 겨냥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중 그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얘는 항상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다 항상 원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건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면에서 바라보는, 구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반원 아니고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반구는 반원이 되는 거 맞고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었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은 요거 원이고요. 얘도 원이고요. 원기둥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요게 이제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원뿔대는 얘가 원이고 여기가 사다리꼴. 옆에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죠? 3번, 5번은 직사각형 원 요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모습인 거죠. 요렇게 생기는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삼각형의 넓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8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거 7. 그래서 28.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4번 볼게요.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원이라고 그랬지 합동이 되는 거는 원기둥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합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뿔 같은 경우도 수직으로 자르면 작은 원, 큰 원, 큰 원, 큰 원 이렇게 점점 단면이 커지는 거죠. 합동이 아니고요.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습니다. 중심만 지나는 선이면은 다 회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중심 지나게 직선 찌르시면은 다 회전축이 돼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대의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죠. 원뿔의 전개도에서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옳은 거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로 만든 원뿔대에서 두 밑면 중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 이 부채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반지름이 12짜리고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이고요. 이거의 호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호의 길이 2파이 r 반지름 12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얘가 요 원의 둘레랑 같다는 거죠. 이 호의 길이가. 그래서 2파이 r과 똑같다. 여기서 r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2파이 약분되고 120 약분하니까 요거 3, 4. 따라서 r은 4.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4cm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